네, 안녕하세요. 조은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스페시픽한 토픽을 선택한 이유는 지금 유린 사이톨로지 쪽에 연구를 하기 위해서 백그라운드를 쌓고 있는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좀 함께 디스커션도 해서 좀 좋은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이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좀 바뀌었네요. 근데 이제 이 유린 사이톨로지에서는 이런 카테고리별로 이제 그 세포들을 나누는데 이제 이거를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HGUC라는 하이그레이드 유로셀리아 칼시노마를 찾는 것이 주 목적이라고 하고요. 지금 이제 이게 주 목적이라고 하고 지금 클리니컬리는 요걸 잘 찾으면은 사이톨로지는 유린에서는 자기 명을 다 했다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린 사이톨로지가 뭐냐면 이제 소변 세포학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게 다른 병리학이랑 뭐가 다르냐면, 외과 병리학은 이제 서지컬 파솔로지, 히스토파솔로지라고도 하는데 이제 조직을 주로 보고, 세포 병리학은 사이토 파솔로지라고 세포를 주로 보는데요. 일단 세포 병리학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그냥 병리 전문의가 보기에도 일단은 이제 주위에 컨텍스트가 없고 그냥 세포의 모르폴로지만으로 이제 이거를 진단해야 하기 때문에 보통 그냥 조직을 봐도 힌트를 얻지를 못하니까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이제 분야로 세부 분야로 알려져 있고, 그리고 유린 사이톨로지에서는 당연히 이제 블래더 캔서 아니면 유로셀리아 칼시노마를 찾는데, 이제 블래더 캔서는 방광암이라고 좀 여기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블래더 캔서라고 주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유로셀리아 칼시노마, 그러니까 요도에서 방광, 요관, 그리고 여기 신장 마지막 부분까지 생기는 암을 찾는 것이 이제 유린 사이톨로지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듯이 이렇게 암의 세포들이 이렇게 오줌에 이제 와서 이렇게 유린 사이톨로지에서 이제 형태학적으로 보고 진단을 하는 것인데, 이게 내시경과 함께 이제 몰레큘러 안실러리 테스트도 함께 사용하는 이유는 사이톨로지 혼자만으로는 좀 센시티비티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블래더 캔서의 리스크 팩터들은 이렇게 있고, 당연히 이제 담배랑 그리고 다른 케미컬 익스포셜이라든지 유전자라든지 좀 알려져 있는 리스크 팩터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소변을 보는데 피를 이제 보게 되면은 좀 의심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소변 검사가 인베이시브 하지 않으니까 소변 사이톨로지를, 그러니까 소변 세포학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도 보고, 아니면은 이미 유로셀리아 칼시노마가 진단이 되었는데 폴로우업을 이제 트리트먼트 폴로우업을 하기 위해서 보거나, 아니면은 이제 아까 봤듯이 이렇게 하이 리스크가 있을 때 보게 유린 사이톨로지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먼저 정상적인 조직을 보자면요, 이제 유로셀리아 그 에피셀리엄이 이제 트랜지셔널 에피셀리엄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요 맨 그 상피층에 있는 세포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좀 배경, 그러니까 세포의 배경 사이토플라즘이 좀 많고, 이제 이렇게 세포의 핵도 좀 희미한 좀 색이 밝은 거부터 시작해서 좀 세포 핵이 좀 진해지는 경우까지 이제 이렇게 변화를 많이 하는 상피층이고, 이게 트랜지셔널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제 요도는 좀 늘어나는 이렇게 근육층이 이렇게 두껍잖아요. 이제 늘어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위에 상피층도 좀 늘어났다가 다시 요렇게
이렇게 모여졌다가 하는 그런 캐릭터리스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트랜지셔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정확하게 정상적인 티슈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어야지 머릿속에 세포만을 보았을 때 이제 이거를 진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엄브렐라 셀이라고 이제 우산 셀이라고 합니다. 여기 맨 꼭대기에 있는 요 한층짜리 요 세포들을 우산 세포라고 하고, 이렇게 사이토플라즘이 되게 많고 그 뉴클레아이도 어느 정도 크면서 좀 클리어하고, 이제 중간층 세포 인터미디어 셀부터 이제 베이설 셀까지 이제 핵이 좀 더 진해지면서 사이토플라즘도 좀 적어지면서 이제 이런 다양한 모양의 이제 상피층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세포의 그 핵들이 좀 사이즈도 모양도 일정하게 이렇게 예쁘게 있는데요. 이제 이게 점점 변형되면서 이제 어떤 변화가 있을지 이제 보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유린에서는, 보통 소변에서는 어떤 것을 보게 되냐면, 지금 이거 글자들이 많이 깨져 있지만 이제 아까 보았던 이제 유로셀리알 셀들과 그냥 맨 밑에 이제 그냥 바자이날 셀이라든지 아니면 셀비칼 셀이라든지 이렇게 좀 겉에층에 있는 그냥 납작한 세포들이 스카모셀이라고 하는데, 이제 요도가 아니지만 그래도 오줌에서 나오고, 그리고 뭐 프로스테이트나 아니면 레나우트브 셀스라든지 아니면 그냥 단백질이 모여 있거나 크리스탈들 아니면 연준 세포들도 당연히 보이겠고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이제 세포들과 물질들이 있는 이제 유린이어가지고 이제 소변이어가지고 좀 굉장히 난이도가 어려운 걸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크리스탈들은 이렇게 모양이 다양하고, 이건 다행히 세포들이랑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좀 알아내기가 쉽고, 이제 정상적인 이제 크리스탈들과 비정상적인 크리스탈들로 나누어지고요. 그리고 아까 봤듯이 맨 위에 층에 있는 이제 우산 세포, 그러니까 엄브렐라 셀들이 이렇게 소변에서는 이런 식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좀 이게 NC 레이시오라고, 뉴클리아이 사이토플라즘 레이시오라고, 이 개념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제 이거에 따라 좀 이게 암이냐 아니냐라는 이제 피처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 레이시오가 0.1에서 0.9까지 이렇게 나뉜다면은 이제 이렇게 좀 낮은 뉴클레아 사이토플라즘 레이시오, 그러니까 사이토플라즘이 많고 뉴클레아이가 좀 작은, 이렇게 사이토플라즘이 많다라는 그 레이시오가 여기서 확실히 보이죠. 그러니까 그 사이토플라즘이 이쪽이면은 좀 배경이, 그러니까 세포의 배경이 좀 큼직큼직하고 이제 그 레이시오가 좀 낮다. 그리고 이 염색체, 그러니까 이 그 유전자를 담고 있는 이 염색체들이 좀 색깔이 밝으면서 이렇게 점점점점 이렇게 작은 그레인들이 있듯이 파이널리 그래뉼라하고, 그리고 이 핵의 모양도 좀 스무스한 걸로 이제 엄브렐라 셀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눈에 훤히 보이듯이 이 사이토플라즘이 굉장히 투명하죠. 그래서 요게 이제 정상적인 엄브렐라 셀의 특징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인터미디에이트하고 베이설 셀들을 보자면은 아까보다는 핵이 확실히 색도 진하고 염색체도 더 진하고, 그리고 그 핵은 더 동그랗고 동글동글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NC 레이쇼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사이토플라즘이 굉장히 적죠. 여기 옆에 이제 엄브렐라 셀들도 보이는데요. 이게 확실히 눈에 보기에도 좀 다르게 생겼죠. 어쨌든 이거는 정상적인 에피셀리움입니다. 그래서 이 그 멜랑 월린스카 버디라고 요도에 있는 이 세포들이 좀 퇴화를 할 적에 보이는 이제 빨간색 단백질이 안에 보이는데, 요것도 유린에서 볼 때는 정상입니다. 이제 퇴화하고 있는 유로셀리아 셀들인데, 이게 만약에 예를 들자면은 흉수에서 보게 되면은 거기에 있는 암이 이제 유로셀렘에서 메타했을 것이다 라고 의심이 되게 만드는, 이제 도움이 되는 단백질이고요.
그리고 소변에 또 다른 것들이 보인다면은 이제 적혈구들이 이렇게 캐스트라고 좀 이렇게 모양이 잡히듯이 약간 튜브처럼 이렇게 모양이 잡히듯이 세포들이 모여 있는 거를 캐스트라고 부르는데, 이게 요도가 모양이 이렇게 튜브처럼 튜블라잖아요. 여기를 지나가면서 이제 요런 모양으로 좀 몰딩이 되는 것을 이제 적혈구 캐스트라고 하고, 그리고 그 키드니 안에서 만들어지는 이제 그 키드니 안에 있는 그 튜블라 셀들도 이렇게 소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세포가 아닌데 이렇게 동그랗게 세포처럼 모여 있는 단백질들도 있는데요. 이건 전부 다 정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도뿐만 아니고 이렇게 정낭이라든지 아니면 자궁내막 세포들도 이렇게 종종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곰팡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으면 보이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역사적으로 유린 사이톨로지가 굉장히 문제가 많았었는데요. 이게 스탠다다이즈 되지 않아서 이제 이걸 스탠다다이즈 하기 위해서 좀 시도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레프로듀시블 하고, 그리고 이제 전문가들끼리 커뮤니케이션을 하기에도 중요하고, 그리고 아티피칼, 그러니까 비정상이다라는 그 카테고리가 너무 이제 사람들 간에, 그리고 그 사람 안에서 자체에서도 너무 일정하지가 않으니까 이게 거의 사이톨로지, 유린 사이톨로지가 거의 쓸모가 없을 정도로 이제 역사적으로 문제가 많았는데요. 이제 이 어티피컬이 지금도 이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는 게 어떤 인스티튜션 2%고 어떤 인스티튜션 30%인데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제 이거를 이 숫자를 줄이기 위한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바로 이제 그 환자의 매니지먼트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냥 아티피컬 셀을 그 카테고리를 그냥 모르겠으면 어티피컬이다라고 이렇게 넣어버리는 경향이 있어서 그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스탠다다이스를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파리시 시스템을 만들었는데요. 이게 2013년도에서 2015년도까지 만들어진 거고, 이 책이 나왔고, 이제 이게 처음으로 이제 지금으로서는 최고의 이제 스탠다다이제이션 시스템이고, 일단은 이제 그 만약에 유린 사이톨로지 이제 샘플을 딱 오줌을 딱 받았으면은 이게 검사하기에 적절하냐 안 하냐부터 보는 그 크라이테리아부터, 하이그레이드 유로셀리아 칼시노마가 아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이건 전혀 아니다. 그러니까 네거티브다. 그러니까 전혀 하이그레이드 유로셀리아 칼시노마가 아니다라는 카테고리가 이제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약간 비정상이다 하고 아티피컬 유로셀리아 셀 그 카테고리가 만들어졌고, 근데 하이그레이드 유로셀리아 칼시노마가 좀 의심적이다, 서스피셔스하다 라는 카테고리가 만들어졌고, 그리고 이제 하이그레이드 유로셀리아 칼시노마 이제 포지티브다, 그러니까 이건 진짜 하이그레이드다 라고 만들어진 카테고리가 당연히 있고, 그리고 로우그레이드 유로셀리아 니오플라즘, 이건 칼시노마도 아닌데 니오플라즘이라고 하는 이제 카테고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우그레이드랑 그리고 하이그레이드랑 좀 연관성이 있어 보이는데, 지금 몰레큘라적으로도 그렇고 얘네 둘이 전혀 연관성이 없다라는 이제 주장들이 많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뭐 다른 이제 안실러리 스터디라든지 아니면 매니지먼트를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추천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책을 냈습니다. 그래서 로우 그레이드냐 하이 그레이드는 이제 그레이딩이고, 그리고 또 따로 스테이징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그 유명한 TNM이고, 그리고 이게 근육층을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에 TIS, TA, T1까지는 근육층이 안 들어가고, 그리고 T2 이상으로는 네. 네. 네오플라즈마하고 카시노마하고 혹시 차이점? 네. 칼시노마는 이제 인베이시브하다고 좀 주위에 이렇게 보면은 메타하고, 그리고 좀 위험하다. 그러니까 이제 암에 따라 좀 그 정확한 데피니션은 다른데, 여기서는 그 근육층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랑, 그리고 이게 암이냐 아니냐라는 거고, 니오플라즘은 그냥 단지 종양. 그러니까 이게 니오플라즘은 이게 나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좋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굳이 칼시노마처럼 나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개념이 니오플라즘 안에 비나인하고 말리넌트가 있고 말리넌트는 칼시노마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이제 실생물, 네오플라즘은 몸에 생기는 실생물이고 통칭해서 튜머 안에 칼시노마, 캔서가 있고 비나인 캔서가 있는 거죠. 비나인은 그러니까 캔서면은 비나인. 네. 네. 캔서는 다 말리그먼트. 네.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특징은 이제 그 패스웨이가 지금 알려져 있는 거로는 하이perplasia 패스웨이랑 디스플라시아 패스웨이가 있는데, 하이perplasia는 무조건 세포 양이 이렇게 많아지면서 생기는 종양이라고 하는데, 전에는 로그레이드 칼시노마로 넘어간다고 했는데 지금 칼시노마라고도 부르지 말자, 그냥 니오플라즘이라고 부르자라는 식으로 해서 로그레이드 니오플라즘으로 간다라는 이 하이퍼플라시아 패스웨이가 있고, 요건 FGFR3라는 이제 몰레큘라 테스트로 이제 좀 보게 되는데요. 여기서 전에는 과거에서 여기서 레스 무테이션으로 해서 하이그레이드 칼시노마로 간다, 이렇게 조금씩 넘어간다라는 시오리들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또 레스랑 그리고 이 FGFR이랑 뮤추얼리 엑스클루시브 하다, 그러니까 로그레 칼시노마가 여기로 가는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냥 요거 두 개는 완전히 다른 병인 것 같다라는 지금 주장이 강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디스플라시아 쪽으로 가는 것은 요렇게 그 파필라리, 그러니까 파필라리가 뭐냐면은 약간 이렇게 손처럼 요런 모양으로 약간 그 장갑처럼 이렇게 나온다는 것이 파필라리란 뜻인데, 요런 식으로 크지 않는 넌 파필라리 패스웨이가 디스플라시아, 그러니까 세포의 양은 달라지지 않는데 요 세포 자체가 조금씩 이상해진다라는 그 디스플라시아 패스웨이는 좀 제네틱ally 언스테이블하면서 P53랑 관련이 돼 있어서 바로 이제 하이그레이드 칼시노마냐 아니면 칼시노마 인사이트, 그러니까 바로 캔서로 가는 패스웨이고, 이거는 좀 10% 이하인 게 좋지만 어쨌든 인베이시브 칼시노마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쿼시 먼저 본다면은 지금 이거에 대한 스터디가 굉장히 적습니다. 언제 이게 이 스터디가, 이 유린 사이톨로지가 정말 적절한 양의 세포들이 있는지 없는지 정할 수 있냐, 이런 스터디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지금 니즈가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우리 랩에서 하기에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프로포즈된 이제 스터디들에서 프로포즈된 양은 뭐 여기 그 슬라이드 안에서 2644개의 괜찮은 잘 보이는 유로셀리알 셀들이 있으면은 어디코에이트 하다라는 이제 프로포설도 있고, 이제 그 볼륨도 중요하고, 그러니까 그 오줌의 볼륨이 얼마 있는지 그 디펜던트하고, 그리고 이제 막 피라든지 아니면 다른 시크레션이 좀 덮어지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알고리즘이 있고, 이게 어디퀘이트 하냐 안 하냐를 계속 확인하면서 이제 결국 하게 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이제 본격적으로 세포들의 그레이딩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negative for high grade urothelial carcinoma, 그러니까 이 HGUC를 찾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아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아라 라는 카테고리 일부러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세포라든지 이런 이제 피처를 본다면은 안심하라 라고 하기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합니다. 여기 안에 있는 것들은 굉장히 이제 다양하고, 이제 여기 안에 있으면은 이제 안심해도 된다라는 뜻이고, 예를 들자면은 아까 보았던 그 비나인한 정상적인 그 뭐 엄브렐라 셀이라든지 인터미디어 베이설 셀이라든지 이런 거를 보거나, 아니면 아까 스쿼머 셀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바이러스 때문에 변형된 것들이 있어요. 이제 특징적으로 보이는 그 피처들이 있는데, 그런 거 보면은 비나인이니까 걱정하지 말아라라고 하는데, 이제 리티아시스, 그러니까 그 돌이 있을 때 이렇게 긁혀지면서 그 주위에 있는 세포들이 변형되는 그 이제 특징이 있고, 아니면은 키모세라피라든지 레디오세라피라든지 이런 거를 받았을 때 세포에 변형되는 것도 이제 딱 특징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좀 안심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아까 보았던 그 엄브렐라 셀들과 인터미디어 셀들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좀 인플라메이션이 있으면은 이렇게 핵이 좀씩 커지면서 좀 그 염증 세포들 이렇게 뉴트로필 같은 것도 함께 보이면서 이렇게 좀 이거는 변형은 있지만 그냥 인플라메이션이니까 그냥 리액티브로 이제 진단을 해버리고 여기 네거티브 for HGUC로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글랜듈라 셀들은 이제 뭐 자궁 내막이라든지 프로스테이트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보이게 되고 좀 이렇게 클러스터링으로 뉴클레아이는 이렇게 좀 일정하게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모여 있는 것들을 보아도 이제 안심해도 된다라는 뜻이고 이제 아까 보았던 그 리나 튜뷸러 에피셀리알 셀들은 그 이제 리날은 그거잖아요. 키드니잖아요. 그러니까 키드니 안에서 이제 오줌이 만들어지면서 그 미세한 그 튜브들 안에서 이제 세포들이 좀 긁혀 나가면서 요런 모양으로 오줌에서 결국에 나오게 되는 거죠. 정상이라고 했잖아요, 아까. 그래서 이것도 괜찮습니다. 약간 3D 모양으로 이렇게 튜브처럼 이렇게 좀 이렇게 핫도그처럼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제 이 튜뷸라 셀들을 찾는 이제 크라이테리아 중에는 여기 뭐 사이토플라즘이 좀 베큐올레이드 이렇게 미세하게 베큐올레이드 좀 안에 버블들이 이렇게 있는 게 보이면은 좀 안심을 해도 되고요. 그리고 어쨌든 요것도 이제 이거는 그 인스트루멘트로 도구로 이제 오줌을 이렇게 뺄 때 그 도구 같은 게 이렇게 들어가면은 긁히잖아요. 그러면 그 주위에 있는 세포들이 조금씩 양도 많아지면서 이렇게 좀 두꺼워지면서 좀 뜯어내지는 경우가 있어요. 좀 여러 번 이렇게 도구를 하다 보면은 그러면 이렇게 뜯어내져서 이렇게 세포들이 좀 이렇게 3D 형식으로 이렇게 납작한 게 아니고 좀 이렇게 겹치잖아요. 이렇게 겹치면서 이렇게 모여 있는 것도 어쨌든 비나인이다 라고 해서 이제 보아도 핵도 되게 일정하게 있는 것이 보이고 그리고 얘네들은 정상적으로 이제 주위에 있는 그 뭐지? 이렇게 단백질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좀 모양도 이렇게 암처럼 이렇게 막 이상하게 떼어져 있지 않고 유린 사이톨로지가 어려운 게 네. 종양 그 세포는 이제 일종의 테리토리 땅이 있어서 거기서 이제 움직일 수가 없는데 이건 물에 있으니까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거잖아요. 네. 이런 비나인 패턴 말고 말리그넌 패턴이 유린 전체에 하나라도 있으면 말리그넌 거잖아요. 네. 전수조사를 해야 되니까 어려운 거군요. 네,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사실은 아까 말했듯이 이제 HGUC만 찾으면은 그거 이제 미션 컴플릿입니다. 이제 나머지들은 좀 뭐랄까 이게 찾든 네. 다른 영역에 그 다른 클루가 있으면 다 바뀌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거를 그럼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아니 네. 그런데보다는 이거 전체가 이거로만 이루어져 있다는 거를 컨펌하는 게 간단한 문제가 아닐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유린이 뭐 대표성이 있을 수 있고 뭐 일종의 랜덤 샘플 티어리 같은 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뭐 유린도 면적이 넓을 거니까 슬라이드 현미경으로 막 찾아서 헤매기 시작하면은 다 봐야 되는 거는 엄청난 일일 것 같은데. 네. 완전히 다른 문제네요. 네. 그래서 이 유린 그래서 이제 아까 말했듯이 이제 인스트루멘트처럼 그와 같이 이제 이렇게 칼큘라이가 그러니까 돌이 있어도 이제 긁히니까 이 세포들이 좀 이렇게 뜯어져 나오는 것들도 있고 이제 키모세라피를 받을 때도 요런 변형들이 있고 좀 암처럼 이제 비슷하게 뉴클리아이가 좀 모양이 좀 다양하기도 하고 좀 색도 더 진해지고 그리고 요 형태도 그러니까 그 핵의 그 주위도 좀 스머지 좀 지저분해지고 그리고 여기 사이토플라즘도 좀 버블들이 생기면서 그 뉴클리오라이 그러니까 그 핵에 있는 핵의 머리라고 해야 되나? 요 뉴클리오라이 핵 안에 있는 점이 또 있거든요. 얘는 되게 이레귤러 하면서 더 진해지고 그리고
좀 원래 정상적으로는 세포 하나에 핵이 하나야 되는데 좀 핵이 여러 개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게 암에 이제 암이랑 헷갈릴 수 있는 특징이고요. 이제 이거는 이제 키모테라피마다 조금씩 변형되는 이제 텐덴시가 좀 다르고 그리고 이건 임뮤노세라피 같은 거를 받을 적에는 이제 요렇게 그라뉴로마 같은 것들도 오줌에서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염증 세포들이 그러니까 림포사이트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무언가를 이렇게 가둬놓기 위해서 이렇게 감옥을 만든 공인데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오줌에서 볼 수가 있고 이제 임무노세라피를 받았을 적에 특히 그리고 레디에이션도 이런 세포가 이제 커지면서 핵도 이렇게 많아지고 그 NC 레이쇼가 확실히 높아집니다. 보이시죠? 이제 핵이 이렇게 있는데 사이토플라즘이 굉장히 넓어지면서 NC 레이쇼가 되게 커지면서 크로마틴도 좀 이렇게 흐미해지고 좀 지저분해지고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NC 레이쇼가 Without significant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네요. 그 뉴클리아이가 커지면서 NC 레이쇼가 이제 사이토플라즘이 커지면서 뉴클라이드의 사이토플라즘 레이쇼는 줄죠. 이제 뉴클리아이는 커지는데 NC 레이쇼가 변형이 안 된다고 돼 있는데 제가 잘못 설명했군요. 그러니까 이제 그 NC 레이쇼는 변형이 많이 안 되면서 이제 핵은 커진다라는 건데 네. 어쨌든 레디에이션을 받으면은 네. 이런 변형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낭 세포들에서도 이것도 솔직히 암 세포랑 좀 헷갈릴 수가 있다고 하는데 여기 안에 이런 라이포폭신 그 픽멘트가 이렇게 보이면서 이거는 또 그거거든요. 스пер마토소이드도 여기서 좀 보이면서 이건 정낭이구나라고 이제 확신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bladder diversion이라고 이제 그 방광을 다 떼냈을 적에 이제 뭐라고 하지? 소장으로 이렇게 요도를 다시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좀 그 전에는 소장이었던 이 세포들이 조금씩 디제너레이션 하면서 요런 형태가 되는 이제 이거 전에는 소장 세포들이었는데 좀 사이토플라즘이 좀 적어지면서 이렇게 달라집니다. 캔서가 많아요. 블래더 캔서요? 유린 블레드, 키드니 캔서는 많다고 들었는데. 그렇게 레어하지는 않은데 그렇게 5대암 정도는 아닙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게 난이도가 높아서 니즈가 있는 건데 그렇게 병리 관점에서는 어려울 것 같네요. 네. 좀 쉽게 얻을 수 있으니까 엄청나게 생길 건데 네. 판독을 하려면 전수조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쉽게 네, 해서. 맞습니다. 그래서 폴리오마 바이러스 인펙션이 되게 중요한 이유는 요게 암이랑 굉장히 비슷한 점이 많아져서 좀 문제성이 있는 Negative for HGUSC라는 이제 카테고리 안에 있는 애고요. herpes나 CMV나 HPV도 이제 특징적으로 요런 이제 여기 사진과 같이 보이는데 이제 면역력이 낮은 사람 안에서 요렇게 뉴클레아이 주위에 요런 할로가 보이는 건 이제 CMV고 네. 이렇게 딱 눈으로 봐서도 이렇게 많이 아까보다 많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HPV는 또 바이러스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암은 아니니까 그렇긴 네거티브로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이게 환자 히스토리에 있을 테니까 그걸로 또 룰아웃하고 그리고 이게 좀 문제성이 있는데 요 핵이 딱 보면은 아까는 크로마틴이 조금 이렇게 파인리 그래뉼라하게 약간 점점점이 있었잖아요. 여기서는 그냥 유리처럼 약간 완전히 희미해집니다. 그래서 요게 폴리오마 바이러스의 이제 되게 큰 특징인데 요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이런 논문이 나왔는데요. 여기서 이 폴리오마 바이러스에 변형된 거랑 멀링넌트랑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요게 좀 룰아웃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이제 문제성이 있고
그리고 심지어 정상적인 엄브렐라 셀처럼 생겨버리는 HGUC도 있어서 이렇게 네, 요건 말림넌트인데 이제 요게 말림넌트인데 이제 엄브렐라 셀처럼 되는 이렇게 이게 그래서 어렵습니다. 여기까지가 네가티브 for high grade urocellular carcinoma였고요. 이제 말리그넌트는 어떻게 알아요? 이제 비슷하게 센시티브한 거는 그 피쉬를 사용해서 하긴 하는데 몰레큘라 테스트로 안실러리 테스트를 함께 합니다. 그럴 때는 좀 뭐가 더 테스트가 또 있어요? 사람의 눈 말고 영문과에서 네, 이제 사이톨로지 말고 언실러리 테스트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제일 높게 평가되고 있는 것이 이제 유로비전 피쉬 테스트고, 근데 네, 이제 예를 들어 현미경으로도 볼 수 있지만 저 세포를 하나 꺼내는 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닐 것 같은데 세포 단위를 하나씩 꺼내서 이 세포는 말리그넌트 세포고 이 세포는 아니고 뭐 이런 게 나와야 저렇게 비슷하게 생겼는데 얘는 뭐 캔서고 얘는 아니고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아, 네. 그래서 지금 또 IHC도 많이 이제 디벨롭 하고 있습니다. 그 임무노히스토케미스트리를 많이 이제 그 디벨로핑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제가 이 논문을 좀 깊게 보지 않아서 이제 한 번 더 깊게 봐서 이거를 정확하게 다이어그노시스 했는데 세포를 하나씩 꺼내서 뭔가 비슷하게 생겼는데 눈으로는 안 된 네. 힘들 거고 그래도 이렇게 확실히 얘기할 수 있는 건 뭔가 다른 방법의 밸리데이션 기법이 있다는 거잖아요. 안 그러면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어티피컬 유로셀리아 셀들이 있고 이 어티피컬하고 서스피셔스랑 다른 점은 NC 레이쇼입니다. 그리고 서스피셔스랑 그리고 포지티브 for HGUC와 다른 점은 양입니다. 그러니까 세포가 비정상인데 10개 이하면은 예를 들자면 10개 이하면은 서스피셔스고 10개 이상이면은 포지티브다라는 거고 어티피컬과 이제 서스피셔스와 다른 점은 그 NC 레이쇼인데요. 그 NC 레이쇼가 0.5 이상일 때 이제 어티피컬이라고 하고 그거 플러스 이 중에 한 가지가 있으면 됩니다. 하이퍼크로마시아는 이제 이 핵이 좀 색이 진해질 때 하이퍼크로마시아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이 그 크로마틴이 염색체가 좀 투박해진다. 좀 이레귤라고 투박해지거나 아니면은 그 핵의 그 주위가 좀 이레귤라해진다. 라는 요 셋 중에 하나가 플러스 되면은 어티피컬로 이제 진단이 되는 거고 이 크라이테리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약간 일을 대충이라기보다는 일이 많으니까 좀 빨리 하다 보니까 좀 잘 모르겠으면 어티피컬로 약간 쓰레기 버리듯이 그렇게 케이스들을 진단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럼 매니지먼트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환자의 트리트먼트를 선택하기 어려워지고 그래서 이 AUC를 줄이는 것이 지금 스탠다다이제이션의 좀 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크라이테리아를 지키자라고 이런 거의 캠페인이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이 어티피컬 셀들의 NC 레이쇼를 보자면은 좀 0.5 이상인 것이 보이고 그 셋 중에 하나 하이퍼크로마시아나 아니면은 크로마틴이 좀 투박해진다거나 아니면 뉴클리아의 모양이 좀 이레귤라해지거나 요 한 개씩은 갖고 있는 거고요. 이 0.5를 선택되어진 이유는 이제 이런 논문들이 나왔고 여기서 되게 신기했던 거는 제가 스탠포드에서 이제 잠깐 있었을 때 거기서 함께 되게 즐겁게 일했던 레지던트 선생님들이 여기 제1저자, 제2저자랑 제3저자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센시티비티와 스페시티가 이렇게 딱 나눠지는 데가 아티피컬을 다이agno스를 할 때 0.5 정도가 맞다라는 이제 결론으로 약간 결정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했듯이 NC 레이쇼가 0.7 이상이면 서스피셔스가 돼버리고 그리고 하이퍼크로마시아가 있어야 되고 그거 플러스 클럼피 크로마틴 그러니까 투박한 크로마틴 아니면 이레귤라 뉴클리아 멤브레인이 있거나 이거 둘 중에 하나만 플러스 되면은 서스피셔스로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NC 레이쇼 중요하고 네 크로마틴 중요하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 역사적으로 5개에서 10개의 세포가 좀 그레이 존이 돼 버려 가지고 그냥 10개로 이제 정해진 겁니다. 그래서 정해진 거고요. 그게 한 슬라이드에서 아니면 네. 네. 네, 한 슬라이드에서 이제 이런 어티피컬, 그러니까 NC 레이쇼, 요 크라이테리아가 있는 세포들이 10개 이하면은 suspicious고, 슬라이드에 세포 개수가 몇 개예요? 유린 슬라이드 하나 오면 그게 또 이제 보이드라고, 그러니까 좀 바로 누웠을 때랑 아니면 인스트루멘테이션을 쓸 때 좀 더 인베이시브 할수록 세포의 셀룰라리티가 많이 달라져가지고, 그거는 이제 샘플링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영향을 많이 끼치면서 어데쿼시를 통과를 해야지 이 카테고리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한 슬라이드에 2000 몇 개의 세포들이 제대로 보이는 경우가 어데쿼시 크라이테리아고 그 이후에 이것들을 보는 겁니다. 2,000개밖에 안 보여요? 훨씬 더 많이 보이죠. 그러니까 그게 최소인 거죠. 네. 한 20만 개쯤 보인다고 치면 네, 맞습니다. 세포 하나하나를 네. 개수로 구분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좀 사이톨로지가 원래 어려운데 그 중에서 유린 사이톨로지가 특히 어려운 걸로 이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하이그레이 유로셀리아 카시노마 이제 그 유명한 우리 주인공이 왔습니다. 그래서 요 그 업normal 셀이 10개 이상 정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0.7 이상의 이제 NC 레이쇼가 보이고 하이퍼크로마시아 아니면 뉴클리어 멤브레인 이게 전부 다 갖고 있습니다. 클럼피 크로마틴하고 이레귤라 뉴클리어 멤브레인하고 네, 아까랑 확실히 세포가 많이 말리넌트해 보이죠? 그러니까 요 크로마틴도 좀 투박하면서 이 뉴클리아이들이 되게 막 모양이 각기 다르잖아요. NC 레이쇼도 많이 이렇게 사이토플라즘이 적어지면서 뉴클리아이는 확실히 커져 있고 아까 그 엄브렐라 셀은 확실히 다르죠. 사이토플라즘은 되게 넓게 이렇게 수영장은 되게 넓고 이렇게 핵은 되게 이제 가운데 이렇게 있는데 얘는 수영장이 되게 얘에 비해서 되게 작잖아요. 그러니까 이 NC 레이쇼가 굉장히 높아진 거죠. 캔서에서 핵이 커지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이제 캔서에서 유전자 변형이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그 핵이 유전자를 이제 갖고 있는 약간 주머니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전자가 많이 만들어지면서 좀 비정상적으로 이제 작동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핵이 커지는 거죠. 좀 작동을 많이 하니까 그 세포들이 캔서 세포가 되면 아예 크로모점 시스템이 깨지나 보죠. 우리는 뭐 그렇죠? 네, 그 밸런스가 깨지니까 네. 그래서 이 여기 네, 막 드라마틱하게 커지려면은 막 미쳐 날뛰는 건데. 네. 그래서 암이 생기는 거죠. 네. 그래서 이 HGUC가 글랜듈라 이제 타입하고 그러니까 글랜듈라 디퍼런시에이션하고 이제 스카모스 디퍼런시에이션 요렇게 두 가지로 좀 나눠지는데 스카모스는 아까 그 세르비컬 셀이라든지 아니면은 바이저널 셀이라든지 이런 셀과 비스무리한 모양이 되었다라는 그런 디퍼런시에이션의 이름을 붙인 거고 글랜듈라는 요렇게 베큐얼이 있으면서 좀 글랜듈라 아까 얘랑은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글랜듈라 모양식으로 디퍼런시에이션이 되었다라는 요런 HGUC 타입들이고 그리고 다른 이제 요 HGUC의 안에서 아까 그 크라이테리아 말고도 자주 보일 수 있는 이제 모르폴로지들은 그 뉴클리아이가 되게 다양합니다. 막 사이즈랑 쉐입이 완전 막 오발할 수도 있고 라운드 될 수 있고 좀 길쭉해질 수 있고 아니면은 뭐지 주위에 있는 그 수영장 있잖아요. 그 사이토플라즘이 아까처럼 그 뉴클리아 레이쇼가 완전 커진 것처럼 그 스칸트가 그러니까 되게 적다라는 거니까 그 수영장이 되게 좁아진 거죠. 그 뉴클리아에 비해 스칸트하거나 아니면은 어쩔 때는 좀 색깔이 페일 그러니까 밝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되게 진해질 수 있고 약간 너무 다양한 모양으로 돼 있어서 이게 되게 이레귤러한 거죠. 뉴클리올라이도 이렇게 좀 프로미넨트해지고 심지어 마이토시스 그러니까 마이토시스가 그 핵이 두 개가 나눠질 때 그 크로마틴이 이렇게 나눠지는 그런 이렇게 딱 그런 형태가 있어요. 이렇게 핵이 나눠질 때 딱 걸린 거. 그게 이제 마이토시스인데 그런 것도 보이고 그리고 댄스 뭐 이런 네. 얘기를 계속 하는데 네. 이게 요즘
유린의 양도 다를 거고 유린의 뭐 똑같은 양의 염색량을 읽는 것도 간단치 않을 텐데 그렇게 하면 똑같이 염색이 되나 보죠. 똑같은 레벨의 덴서티로. 뭐 페일이든 덴스든 뭐 이런 염색 정도를 가지고 구분할 거 아니에요. 좀 그 인스티튜션마다 좀 다르겠죠? 그래서 그 이제 그 병리 네. 유린이 비스코스하잖아요. 네. 그러면 염색약이 조금 더 들어가야지 뭐 비슷한 염색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근데 그 유린 자체를 바로 염색하지는 않고 이렇게 센트리퓨게이션 하고 그다음에 알코올로 이렇게 한번 이렇게 패스해주면서 이제 좀 네 가지 만 남겨가지고. 네, 네. 유린은 없는 거네요. 유린이 되게 그 데피니션이 물만 있는 것도 아니고 좀 여러 엘렉트로라이트도 있고 크리스탈도 있고 하니까 세포만 있는 거는 아닙니다. 이제 센트리퓨게이션 해가지고 거기 안에 있는 기준 다 빼고 뭐 매스가 무게가 있는 것들만 네. 잡을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나왔다 그래도 염색을 똑같은 레벨로 하는 건 간단한 문제가 아닐 것 같은데요. 네, 똑같은 레벨로 하는 건 간단하지 않습니다. 특히 사이톨로지에서는. 저런 크라이테리아를 쓰는 걸 보면 병리과 의사들 간에 뭔가 그런 염색의 노멀라이제이션, 뉴트럴라이제이션 방법이 있거나 아니면 적어도 눈으로. 네, 그 슬라이드 내부에서 얘보단 좀 페일하고 얘보단 진할 수 있잖아요. 네, 그건 옆에 뭐가 있어야지 또 얘기하는데 뭐 그게 없을 수도 있고 뭐. 그렇죠. 인공지능으로 또 노멀리제이션을 할 때. 아니 뭐 그래서 물어보는 거죠. 네. 아까 했지만 얼마나 노멀라이즈된 염색 기법이 있느냐. 네. 이런 크라이테리아 많이 쓰면 저런 것도 중요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크로틱 데브리스처럼 여기서 이렇게 보이는데요. 네크로틱 데브리스란 세포들이 죽은 그 시체들입니다. 그래서 세포 시체들도 이렇게 보이고 인플라메이션, 그러니까 영증 세포도 당연히 보이고. 그래서 이제 HGUC를 뭐랑 이렇게 결론적으로 뭐랑 좀 많이 헷갈리냐면 아까 그 폴리오마 바이러스 그 이제 인펙션 된 세포랑 아니면은 그 뭐지? 그 돌이 있을 때 그 긁히면서 생기는 변형이 된 그 세포들이랑 그리고 워싱이나 브러싱이라고 인스트루멘테이션을 써가지고 밑에 있는 블레더랑 유레스라가 아니고 위에 이제 펠비스까지 이렇게 간 그 세포들까지 끌어당겨지게 돼서 거기 있는 세포들은 좀 다르게 생겨서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워싱이나 브러싱을 한 거에 셀룰라리티는 높아져서 좋지만 좀 네, HGUC랑 좀 헷갈릴 수가 있고. 블레더나 뭐 이런 요도 간의 내벽이 그냥 뭐 세포가 잘 떨어져 나오나 보죠? 네, 잘 나옵니다. 네. 원래 그런 건가 보죠? 네, 원래 잘 나옵니다. 그냥 계속 이렇게 오줌이 흐르고 있으니까. 네. 그리고 세포들은 계속 이제 새로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네. 벨살에서 이렇게 죽어가는 디프레이션. 세포들이 나오는 거예요? 죽어가기도 하고 워낙에 이제 플루이드가 계속 지나가니까 겉에 있는 세포들은 조금씩 이렇게 나오는 거죠. 계속 그 힘이 있잖아요. 이렇게 플루이드 되면서. 네. 모이셔 스트레스 같은 걸 받을 것 같은데. 네. 그거에 엔도셀리얼 셀이 이제 정렬하고 뭔가 리턴트를 갖는다는 건 알겠는데 그렇게 이렇게 막 잘 뜯어져 나오면 열심히 만들어야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그 트리트먼트 아까 그 키모세라피라든지 레디오세라피나 아니면 이뮤노세라피의 트리트먼트 이펙트랑도 좀 헷갈릴 수가 있고 아니면은 그냥 리액티브 체인지 그냥 염증으로 일어난 거랑도 좀 구분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요. 그래서 이게 글씨가 다 깨져서 사실 예쁘게 이거를 다 여기 5번에다 맞춰놨었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폰트를 특별한 걸 쓰면 예. 같이 저장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네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로그의 유로셀리아 니오플라지아라고 하는 얘가 있는데 얘는 사실 사이톨로지에서는 거의 그냥 사이톨로지로 알아보려고 노력을 하는 게 좀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아까 말했다시피 얘는 일단 좀 덜 인베이시브하고 이제 파이브로바스큘라 코어가 있어야지 얘 크라이테리아가 충족이 되는데
이게 뭐인지 이제 좀 이따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뉴클리아이는 굉장히 노멀하고 HGUC보다 확실히 이제 더 커먼하지만 이제 라이프 스레이트닝하지 않고, 그리고 칼시노마도 아니다라고 이제 말이 나오고 있으니까 굳이 사이톨로지처럼 스페시픽한 테스트에서 얘를 찾는 것은 의미가 별로 없고요. 이제 얘가 이게 그 유명한 파이브로바스쿨라 코어인데, 이게 파이브로는 좀 어떻게 보면 콜라겐이라고 할 수 있고, 베스큘라, 그러니까 여기에 베슬들, 이렇게 핏줄들이 있는 요 코어, 그러니까 이 스트럭처 안에 있는, 이제 핫도그가 이렇게 있으면은 그 막대기 있잖아요. 그게 코어라고 하면 됩니다. 그 막대기가 요 파이브로바스쿨라 코어인 거고, 약간 이렇게 3디멘셔널하게 이렇게 파필라 모양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딱 손가락처럼 이렇게 보이고, 그 안에 있는 그 막대기가 파이브로바스쿨라 코어인데, 그게 딱 보이면 아, 이건 LGUN이구나 하고 하는 크라이테리아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좀 서머리를 하자면은, 사이톨로지 이렇게 아티피아가 있냐 없냐 하면은 없다. 그럼 파이브로바스쿨라 그 코어가 있냐? 그러면 바로 LGUN으로 가고요. 파이브로바스쿨라 코어가 없다? 그러면 다른 테스트를 하는 거죠. 이제 그 시스터스코피나 아니면 다른 레디올로지나 아니면은 아니면 클리니컬리 봐서 이제 아, 완전 네거티브구나 하고 룰아웃 되는 거고. 근데 아티피아가 있다라고 하면 좀 얘기가 달라지죠. 이게 좀 마일드 아니야, 그러니까 NC 레이쇼가 0.5 이상이냐 아니면 0.7 이상이냐 이렇게 보이잖아요. 하이퍼크로마스랑 같이 있냐 이거에 따라서 0.5 이상이고, 그리고 플러스 요 한 개 중에 있다. 그러면은 요 아티피아가 이유가 있냐라고 하면은 이유가 있다라고 하면은 아까 처음에 봤던 그 네거티브 HGUC 여기로 가버리는 거고, 이유가 없는데 하면은 바로 아티피컬로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티피아가 좀 시비얼하다, 그러니까 NC 레이쇼가 0.7 이상이고 하이퍼크로마시아가 있고 플러스 요 둘 중 하나가 있으면은 이건 이제 양으로 세포가 10개 이하다라고 하면은 suspicious for HGUC가 되고, 10개 이상이다 하면은 positive for HGUC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제 objectively reproducible 한 거를 좀 이렇게 보는 논문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여기서 보시다시피 좀 옵젝티브 하지 않고 이렇게 이렇게 6명의 병리 의사가 본 건데 좀 이렇게 베리에이션이 심하고요. 그리고 좀 오버에스티메이트 하는 좀 경향이 있다라고 또 제 여기 친구가 네, 제 되게 좋아하는 친구가 이 논문을 냈고, 이제 이건 바이어스를 보는 히스토그램인데 좀 바이어스가 좀 많다라고 하고, 이 논문 속에서 보이는 그림인데요. 요 NC 레이쇼를 요렇게 보았대요. 좀 사진을 찍어다가 이제 이들이 그린 거죠, 컴퓨터로. 좀 CAD가 아니고 디지털이긴 한데 이제 컴퓨테이셔널은 아닌. 그래서 이렇게 NC 레이쇼가 아까 그 사진에서 요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생겼으면 0.8, 요렇게 생기면 0.5 이런 식으로 나눈 거고요. 그리고 좀 오버에스티메이트 하는 경향이 있어서 좀 오버 다이agnosis 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좀 objectively 하게 하는 게 좀 니즈가 있고, 그걸 objectively 한 다음에 이제 프로그노시스에 영향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프로그노시스라든지 아니면은 히스톨로지컬, 그러니까 나중에 이렇게 수술을 했는데 그거를 현미경으로 그 조직을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서야 이게 진짜 진실이 뭐였는지 확실히 알게 되겠죠? 그러면은 그거를 코릴레이션을 해가지고 이게 얼마나 잘 맞아 떨어졌는지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를 알게 되면서 진짜 스페시피티를 알게 되는 거죠. 센시티비티랑.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매니지먼트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좀 뭐 보자면은 어디큐시가 좀 안 맞춰졌을 때, 좀 안 들어왔을 때, 그러면은 사이톨로지 다시 한다라는 이제 매니지먼트고, 네거티브면은 이제 폴로우업 하는 거고, 아티피컬이면은
폴로업 하거나 아니면은 언실러리 테스팅 아까 그 몰레큘러 테스팅 아까 멘션한 것들을 하거나 그리고 이거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그냥 폴로업보다는 이제 이렇게 suspicious 하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포지티브 한 거는 결국에는 좀 매니지먼트가 거의 똑같습니다. 어떤 인스티튜션들은 그냥 같은 카테고리로 넣어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폴로업을 좀 더 어그레시브리 하고 이제 시스터스코피랑 바이옵시까지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하이그레이드면은 이제 스테이징까지 하게 되고요. 그리고 LGUN, 그러니까 로그레이드 유로셀리아 니오플라즘이면은 이제 그 코어가 있기는 한데 한번 바이옵시를 해보자라고 하는 이제 매니지먼트가 있고 그리고 다른 멀리넌시들도 이제 보일 수 있습니다. 이게 또 좀 레슨이 요즘에서 암이 나온다고 전부 다 HGUC는 아니죠. 그러니까 다른 암이 메타를 했거나 아니면은 뭐 위에서 올라왔거나 할 수도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런 카테고리가 또 따로 있습니다. 여기 6번이 보이시죠? Other malignancies.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 이제 다른 리전들이 있고 이렇게 해충까지도 보이고 이거는 헤마토뮴이고 스키스토소마하고 아디노카시노마들이 이렇게 보이고요. 림포마도 있고 이제 멜라노마처럼 이렇게 픽멘트가 보이는 이제 이런 다른 암종들이 있습니다. HGUC가 아닌 다른 암들이고요. 좀 사이토플라즘도 이제 뉴클리아이도 아까랑은 많이 좀 다르지 않나요? 좀 요 핵도 그래뉼라하지 않고 좀 글랜드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네, 그게 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리넌스가 있기 때문에 좀 다른 이미징이나 아니면은 그 클리니컬이 다른 정보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0.5 이런 그 스트레스드 값이 있으면 그 이하의 값이 나왔을 때 정확성이나 그런 네, 그거는 이제 100% 이건 유로셀리알이다라고 할 때만 이제 사용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유린 사이톨로지에서는 그러니까 다른 사이톨로지에서는 또 다르고요. 근데 어쨌든 이제 그 아디노칼시노마 유로셀리알뿐만 아니고 아디노칼시노마일 수 있고 이게 그 요도 안에서 생기긴 하지만 이제 콜로닉 타입 아니면 시그넷링 타입 아니면 클리어셀처럼 요런 다른 이제 캔서 종류들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남자들 경우 이제 프로스타틱 아디노칼시노마가 오줌에서 이렇게 씻어 나오지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다른 메타된 이제 캔서들이 있을 수도 있고 이게 콜론에서 온 아디노칼시노마고 요거는 자궁내막에서 온 아디노칼시노마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다른 캔서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머리에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결국 안실러리 테스팅을 어디에다 쓰냐면요. 이렇게 그러니까 아티피컬이나 아니면 서스피셔스 안에 이때 안실러리 테스팅이 되게 이제 유용하게 사용이 되고 이제 되게 종류가 다양한데 지금 그 피쉬로 다 하는 그 유로비전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고 이게 센시티비티가 98%인가?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이 유린 사이톨로진 이거 그 센시티비티는 굉장히 낮아요. 왜냐면은 아까 말했다시피 그 LGUN도 그 파이브로 코어만 있어야지만이 알아낼 수 있고 하니까 좀 그리고 암이 있다고 해서 그게 세포가 진짜 씻어져 나올 거냐 확신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센시티비티는 낮습니다. 근데 스페시피티는 높고요. 그리고 이제 센시티비티는 요걸로 채우는 거죠. 시스토스코피랑 이거 무조건 하면 되는데 뭐 비싸서 안 하나 그래서. 예, 이거 비쌉니다. 이게 비싸가지고 좀 무조건 안 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 일단은 근데 이거 다 좋은데 인공지능을 이걸 가지고 만들고 싶으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 뭐 아까 NC 레이소는 뭐 세그멘테이션 이슈인 것 같고 네. 나머지는 뭐 텍스미 클래시피케이션 이슈인 것 같은데 네, 일단 데이터는 뭐 많은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그 병리과에서 받아서 스캔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저거를 세포 레벨에서 뭐 몇천 개 누군가 레이블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세그멘테이션 레이블, 클래시피케이션 레이블
뭐 이런 레이블들을.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어떻게 할 거고 누가 할 거고 뭐 이런 게 이슈네요. 네. 그리고 뭐그 다음에야 뭐 그냥 스트레이트 코드 한 거 아닌가요? 뭐저 네, 요게 좀 진짜 경험이 많은 병력 의사들만 할 수 있는 데스크입니다. 그래서 보통 레지던트가 하기에는 좀 난이도가 높은. 토탈리는 그럴 것 같긴 한데 하나하나는 뭐 그냥 뭐 일단 보이니까 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핵의 바운더리 그리고 네. 뭐 바운더리 그리면 그렇죠. 네. 일단 세포를 일단 구분하고 세포마다 그거를 세그멘테이션 하면 NC 레이쇼 그냥 나올 거고 네. 뭐 더 정확하게 아까 사람 제대로 못 한다잖아요. 인식과 실제가 다르다잖아요. NC 레이쇼. 네. 뿐만 아니라 이제 수많은 세포들이 있으니까 이거 다 디텍션 클래시피케이션 문제고 볼 스캔한 다음에 뭐 어째 인공지능이 데피니틀리 잘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뭘 만들어놔도. 네, 그러면은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거의 모든 유린 스페시멘들은 이제 거의 다 네거티브이고요. 당연히 이제 많이 하게 되니까 그 LGU에는 좀 리액티브 ITPR랑 좀 오버래핑해서 좀 어렵고 그 하이그레이드 뭐지 HGUC를 찾는 것에 대한 이제 어큐러시가 높기 때문에 스페시픽하다는 거고 피쉬 유로비전이 이제 센시티브하다는 거 말씀드렸고 네 그리고 아까 말했다시피 이제 에티피아 카테고리를 좀 줄이는 게 지금 이제 좀 큰 고일 중 하나고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이 파리스 시스템을 더 나아지려고 하는 이제 세계적인 움직임이 있어가지고 이게 이번에 마지막에 잠깐 학회를 갔을 때도 요 시스템을 만든 이 이제 저자가 3분이 계셨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거 강의를 해주셔서 만약에 이거를 만들게 되면 연락해달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좀 네 그래서 네 재밌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